한국어의 교육부 김지영입니다. 정말 푸른밤의 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강의로 이글 드림, 이글 라이트 위에서 처음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푸른 뱀은 지혜와 변화, 신비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만큼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시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님 정말 사회자 리더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긴 강의 제목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 주제를 정하면서 '아 이거 너무 길지 않나? 그래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전달 드렸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티니크가 정말 오랜만에 11년 만에 리비전이 됩니다. 샴푸, 컨디셔너는 우리가 샤워 바디워시라든지 바디로션, 뭐 클렌징 폼 같이 매일매일 쓰는 정말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샤워 샴푸와 컨디셔너, 트리트먼트를 집에 선물해야 비롯해서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미쳤네. 제품들이 모두 리비전되어서 2월 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두피와 모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피도 피부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피 당연히 피부죠. 그런데 두피는 어떤 피부일까요? 얼굴 피부나 바디 피부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피는 놀랍게도 우리 피부의 시작점이자 발생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아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엄마 뱃속에 태아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피부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발생을 하죠. 이 두피에서부터, 이 정수리에서부터 피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점점 이렇게 얼굴까지 완성이 되고, 얼굴 피부 다음에 전신의 피부까지 연결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피는 우리 피부의 시작점이에요. 발생학적으로 두피는 피부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왼쪽 화면은 얼굴 피부, 오른쪽 화면은 두피 피부인데요.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두피와 얼굴 피부의 구조는 같습니다. 표피, 진피, 피하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만 두피는 조금 더 두껍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두꺼울까요? 두피는 특별한 피부입니다.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그리고 목에 딱 붙어 있죠. 가장 가까이 연결된 피부이자 가장 특별한 차별화된 부분은 풍성한 모발이 자라나는 신체 기관 두피라는 거죠. 얼굴 피부나 바디 피부와는 다르게 모발이 자라나고 있죠. 길고 풍성한 모발을 지탱하는 신체 기관이 바로 두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피부의 역할, 신체 기관으로서 피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부 기관, 즉 두뇌를 보호하고 또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온도를 조절하고요. 외부 유해 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피부 장벽의 기능이죠. 두피도 이와 같은 피부 장벽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른 점은 보다 발달된 모공과 묵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보다 얼굴이나 바디 피부보다 한 번 발모가 되면 오래오래 길게 자라나는 6년에서 8년 지속되는 긴 모발이 많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피는 더 예민하고 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죠. 얼굴 피부에 비해서 두피는 피부가 두껍습니다. 두껍고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죠. 왜일까요? 피부가 두꺼운 이유는 10만여 개나 되는 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두피에서 자라나서 지탱하게 되는 모발의 수는 약 10만여 개라고 합니다. 10만 개나 되는 모발을 잡아주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탈락되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두꺼워야겠죠. 만약에 두피가 얇다면 10만여 개나 되는 모발을 꽉 잡아줄 수가 없겠죠. 힘있게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두피가 두꺼워서 많은 모발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얕은 땅에 식물을 심었을 때는 잘 시들고 쓰러지기 쉽다라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이 혈액순환의 의미는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피에는 이렇게 많은 모발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두피에는 더 많은 혈관이 존재하면서 혈액을 많이 공급하고 있죠. 또 피지선도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가 두껍다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많은 모발을 지탱하기 위해서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두껍기 때문에 보습이 깊이 침투하고 영양소가 깊이 침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분이 유지되고 보충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나 있고 피지도 더 많고 피지선도 많이 발달해 있고 이 빽빽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모근 사이사이에 오염물질이 끼게 되면 매끈한 표면보다는 더 제거가 어렵겠죠. 그래서 눅눅해지고 축축해지고 또 오염되고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두피, 더 예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두피에 많은 피지와 땀은 모공을 막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예민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두피,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발의 상태는 바로 두피에 달려 있다는 거죠. 두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모발의 영양 상태가 결정이 되죠. 두피는 밭과도 같습니다. 밭이, 토양이 건강해야지 거기서 자라나는 작물, 식물도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어, 숲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숲, 무성한 숲. 무성한 숲을 봤을 때 그 나무가 무성한 숲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 무엇보다도 토양이 윤택하고 양질인 경우가 많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 풍성한 모발이 자라난다는 거죠. 칼 램버그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식물을 심느냐보다 어떠한 땅에 심느냐가, 어떤 토양에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신은 세티니크에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피는 땅과도 같습니다. 토양과도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식물이 영양소를 충분하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윤택한 토양, 토질 관리가 필수이듯이 모발이 건강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피가 건강해야 한다. 두피가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도 중요하고요.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영양 공급도 중요한 것이 바로 두피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라는 대전제를 기억하시면서 모발에 대한 상식과 탈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죠. 탈모 관심 인구는 이미 10년 전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탈모 관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고 또 절반 정도가 20, 30대로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남녀노소가 모두 탈모. 이 탈모라는 것은 더 이상 탈모 관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대머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 남성의 고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모발, 건강한 모발, 동안 외모와도 직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발에 대한 상식과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탈모의 종류입니다. 탈모의 종류는 미만성 탈모와 국소 탈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미만성 탈모, diffuse hair loss라고 되어 있죠. 확산되는 탈모라는 뜻이에요. 미만성 탈모는 이 부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뭐 앞쪽이라든지 옆쪽이라든지 뒤쪽 이 부위를 특정하지 않는 반면에 국소 탈모는 특정 부위의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만성 탈모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휴지기 탈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휴지기 탈모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탈모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위험한 거죠.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내분비 질환이나 영양 상태,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도 미만성 탈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휴지기 탈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약물에 의해서도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지기 탈모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인이 발생하면서 바로 탈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 자극 발생 후에 2개월에서 4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휴지기 탈모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지, 영양 상태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지, 어떤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휴지기 탈모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이 제거되면, 즉 스트레스라든지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완전 가역적으로 원상복귀, 회복이 되는 탈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형 탈모증은 얼핏 보기에는 국소 탈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형 탈모증이 미만성 탈모인 이유는 어떤 부위에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쪽에 발생할지, 뒤쪽에 발생할지, 옆에 발생할지, 이 정수리에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원형 탈모증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원형 탈모 자체가 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죠. 특히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앞쪽에 원형 탈모가 생기다든지 옆쪽에 생기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원형 탈모증은 한 군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치료를 요하는 탈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소 탈모는 유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 탈모는 특정 부위, 두피의 특정 부위, 특정 형태로 어떤 특성을 지니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많이들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남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과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점점 부정부, 즉 정수리죠. 정수리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동그랗게 정수리에서 탈모가 시작되고요. 또 전두부, 이 헤어라인이 M자로 뒤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뒤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측두부, 옆쪽 머리까지, 이 전두부 앞쪽 머리, 옆쪽 머리까지 뒤로 점점 벗겨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후퇴한다라는 것은 뒤로 벗겨지게 되면서 이 두정부, 머리, 정수리의 탈모와 만나게 되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여섯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탈모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남성형 탈모의 양상,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성형 탈모도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만큼 흔하진 않지만 여성형 탈모도 50대 이후에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와 그 원인은 같습니다. 즉 유전과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남성형 탈모와는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앞면 두피 모발의 경계선. 굉장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 헤어라인을 의미합니다. 요 얼굴과 두피가 이어지는 헤어라인. 앞면 얼굴면과 두피 모발의 경계선. 이 헤어라인의 형태는 그대로 보존이 잘 되죠. 즉 M자 형태라든지 이렇게 뒤로 벗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벗겨지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가르마 사이로 약간 내 피부가 보이기 시작한다. 약간 가르마 사이가 휑하기 시작한다 하면서 여성형 탈모가 시작이 되는데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 전나무의 형태로 이 여성형 탈모는 진행이 됩니다. 이 전나무 형태,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지를 치듯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이 가르마가 굉장히 휑하게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견인성 탈모는 뭐 그렇게 심각한 탈모는 아닙니다. 견인성 탈모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너무 당겨 묶었을 때, 매일매일 당겨 묶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머리를 묶었을 때 이 견인성 탈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견인, 즉 당긴다. 견인차랑 같은 견인입니다. 잡아당겨서 일어나는 탈모죠. 이 조금씩 당기더라도 아주 작은 힘이더라도 매일매일 잡아당기게 되면 견인성 탈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직업군에 따라서도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공 승무원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국악인, 발레리나, 또 김연아 선수 같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또 리듬체조 선수 이런 머리를 싹 올려서 붙여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 그 한참 활동할 때 전성기 사진을 찾아보시면 여기 특히 옆머리 쪽이 여기가 굉장히 휑하게 라인이 많이 탈모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팝스타 중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가 있죠.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 역시 그 시그니처 스타일이 머리를 땡겨 묶어서 길게 포니테일을 높이 해서 머리를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포니테일을 하는 스타일을 자주 하게 돼서 이쪽에 탈모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견인력이 없어지면, 잡아당기는 견인력이 없어지면 가역적으로 회복이 된다.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것이 견인성 탈모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헤어스타일 관리해 주실 때 너무 당겨 먹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모발과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하거나 불균형한 영양 요인. 영양 요인 역시 굉장히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죠. 두피에서는 10만여 개나 되는 모발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 모발에 공급되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자극 요인 역시 두피 모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 가장 위험한 탈모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 스트레스를 들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두 가지 기전으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게 되면 혈관을 좁힙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두피가 긴장이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두피가 딱딱해집니다. 물론 두피가 이 얼굴 피부나 이 다른 바디 피부처럼 말랑말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 해맑은 어린아이들의 두피를 만져보면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 현대인들, 성인들의 두피를 만져보면 아주 딱딱한 뼈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두피가 긴장이 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두피에 또 세포에 모발에 모근에 모낭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포가 점점 굶게 되는 거죠. 약화되겠죠. 원활한 영양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모발이 약화되고 탈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전은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면역이 감소하게 되고 면역력이 감소하면 굉장히 건강한 면역 상태에서는 염증이 유발되지 않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모낭에 염증이 유발되면서 결국 탈모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자, 불균형한 영양 요인 역시 굉장히 두피와 모발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친 다이어트와 편식, 불균형한 식단, 탈모의 원인으로 매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자라나는 모발의 길이는 약 0.3mm인데요. 0.3mm, 아, 정말 조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3mm의 모발 10만 개가 매일매일 0.3mm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양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방질을 주의하셔야 되죠. 과도한 지방 위주의 식사, 지질의 섭취는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모발의 이 건강, 두피의 건강을 저해하게 됩니다. 식성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외부 자극들이 있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게 되는 다양한 두피와 모발의 시술들, 염색, 탈색, 또 매일 하는 열기구들, 드라이, 아이롱, 그런 것들이, 고데기 이런 것들이 두피 모발의 자극 요소로 위협을 하게 되고요. 또 왁스 스프레이 같은 화학적인 제품의 사용뿐만 아니라 자외선은 노화의 주범이죠. 얼굴 피부뿐만이 아니라 바디 피부뿐만이 아니라 두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모공보다 작은 미세먼지 역시 두피에 침투해서 두피를 손상시키고 모발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샴푸 습관, 나에게 맞지 않는, 나의 두피 타입에 맞지 않는 샴푸를 사용한다든지, 샴푸를 제대로 헹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게 샴푸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역시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 너무 높은 온도와 습도, 건조한 대기,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두피 모발의 위협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두피의 중요한 역할이 있죠.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라고 제일 중요한 역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두피의 주된 기능은 바로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뭘 잡아줄까요? 뭘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두피의 기능일까요? 바로 얼굴 피부와 동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두피의 역할입니다. 두피는 얼굴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피는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서 싸고 있죠. 두피는 얼굴 피부를 잡고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두피가 탄탄해야지,
두피가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탁 잡고 있어요. 싹 올려서 잡고 있죠. 근데 두피에 탄력이 떨어지고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고 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얼굴도 같이 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피는 실제로 얼굴 피부의 탄력과 주름과 또 동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피와 모발도 늙는다. 당연히 노화가 되죠. 왼쪽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건강하고 젊은 두피입니다. 우리가 두께를 재보지 않아도 굉장히 탄탄하고 도톰하고 매끈하고 탄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노화된 두피죠. 노화되고 약화된 두피. 역시 마찬가지로 두께를 재보지 않아도 왼쪽의 젊은 두피보다 얇고 주름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두피와 나이 든 두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차이를 알아보게 된다면 젊은 두피가 건강한 표피층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노화된 두피는 평평해진 표피층, 이렇게 좀 납작해져 있다는 거죠. 진피층이 건강함에 비해 나이 든 두피는 광노화로 인해서 손상된 진피층. 그로 인해서 이 젊은 두피는 광노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콜라겐이 굉장히 건강하게 지탱을 해서 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이 든 두피, 노화된 두피는 광노화로 콜라겐이 손상되고 감소되어서 탄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 손상에서 이 두피 피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처하게 되고요. 젊은 두피에는 모낭의 수도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두피, 노화된 두피는 모낭의 수 자체도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모발의 수, 모낭, 이 뿌리가 적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나는 숫자 역시 적어지고요. 또 모낭 자체도 작아지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젊은 두피보다 오른쪽의 나이 든 두피는 모낭의 크기도 작죠. 모낭이 소형화되면서 모발도 가늘게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근 자체가 굉장히 뿌리 깊게 어 내려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음에 비해서 이 나이 든 두피는 모근이 얕게 위치하고 있어서 더 탈락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같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추적 그 연구를 한 사례죠. 22살일 때의 얼굴과 두상에 비해서 101살,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죠. 101살일 때 두상, 뼈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두상, 두개골 자체, 뼈가 변화를 해서 정수리,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 자체가 밋밋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두피 장력, 지속적으로 이 지금 화살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힘을 머리 꼭대기는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피 장력이 증가하면서 정수리, 두상 자체도 납작해지고 그리고 두피도 점점 잡아당기니까 어떤 가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죽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겠죠. 두피도 얇아지면 어떻게 되죠? 모발을 잡아주는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탄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두피 노화가 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 노화는 얼굴과 전체 노화도에 이처럼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두피가 실제 피부와 동안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전문가들은 학계에서는 얼굴에 주름과 탄력 저하가 생기는 원인의 약 70%가 두피 노화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얼굴 피부는 두피에서 시작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태아 상태에서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피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식물로 비유하자면 이 두피는 뿌리자, 얼굴은 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시작점인 두피가 처지면 얼굴 선도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피가 건강하고 탄력이 있어야 우리 얼굴 피부도 탄력이 있고 이렇게 올라붙은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모발, 윤택한 모발, 윤기 있는 모발을 위해서 두피가 모발의 받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피는 얼굴 피부를 잡아주는 틀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두피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얼굴 피부 관리랑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약산성의 부드러운 마일드한 저자극의 세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보습과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 또 내인성 노화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뉴트리션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 장벽에 손상 없는 부드러운 세정.
즉 피부의 보호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피부의 표피층의 각질층, 즉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세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은 각질 세포와 세포 간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피부 장벽의 기본 구조는 마치 벽돌과 시멘트로 쌓아 올린 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가 이 벽돌이라면 그 사이사이를 메워서 견고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 간 지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포 간 지질의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을 보충해줘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이 세정 방법, 부드러운 세정 역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 없는, 손상이 없는 부드러운 세정은 이 10만여 개나 되는 모발이 10만여 개죠. 모공을 모두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세정한다라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샴푸하기 전에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미지근한 물로 적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품을 내서 이 물리적인 힘으로, 특히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손가락으로 빡빡 문질러서 물리적인 힘으로 때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거품에 의해서, 풍성한 거품에 의해서 부드럽게 세정을 해주는 것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두피를 두피와 모발을 세정하는 올바른 세정 방법,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0만여 개의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특별한 피부이기 때문에 깊은 보습과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두피는 모발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얼굴 피부나 바디 피부는 약간 각도가 이 자외선에 비해서 조금 비스듬하죠. 그런데 두피는 바로 직방으로 자외선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은 자외선 강도가 강한 계절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내인성 노화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안에서부터 막아주는 내인성 노화에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60%는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 좋은 물을 마시는 것, 또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 보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분을 제외한 우리 몸의 70%는 바로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골, 뼈, 피부, 결합 조직, 모발, 손톱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피를 확대해서 봤을 때 이 건강한 표피층, 건강한 진피층뿐만 아니라 젊은 두피는 건강한 콜라겐,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가 탄력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탄력이 있어야지 모낭이 막 있다고 생각할 때 머리카락 꽉 잡아주는 탄력이 있어야겠죠. 두피가 탄력이 있을 때 모발을 꽉 잡아서, 탄력 있게 꽉 조여서 잡아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지만 두피에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두피가 느슨하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도 벌어지면서 모발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면서 탄력이 떨어져서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피 탄력은 탈모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우리 타고난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1년에 1%씩 감소하면서 50대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해서 타고난 콜라겐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주름이 생성되고 또 피부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건강한 두피, 영양을 잘 공급하는 건강한 두피 환경과 또 모발은 뭐죠? 단백질이죠. 이미 나 있는 모발의 손상 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모발에는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모발의 구성 성분은 거의 단백질이에요. 적게는 최소로는 65%에서 많게는 95%까지 거의 90% 이상이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모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껍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침투하기 어려운 두피에 또 영양을 깊숙이 흡수시켜주는 흡수력,
또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모발은 큐티클이 다 들떠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을 넣어줘도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모발에도 손상된 모발에도 이 성분을 넣어주고 잠궈줄 수 있는 그런 흡수력이 필요한데요. 프로틴과 리포점으로 구현하는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를 홈케어로 새로운 세티니크 2025년 올해 2월 초에 출시가 됩니다. 헤어살론과 두피 스파, 즉각적이고 오래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미용실이나 살롱이나 또 스파, 클리닉에 가서 두피나 모발 관리를 받게 되면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 또 오래가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헤어살롱에서는 흔히 많이들 하게 되는 무코타 클리닉이라든지 신데렐라 클리닉, 단백질 클리닉, 큐티클, 아미노산 케어 등등 굉장히 고가의 많은 시술들이 있죠. 모발을 관리하는 머릿결을 즉각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오랫동안 윤기 있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죠. 또 두피 스파에서는 헤드 스파, 아쿠아 테라피, 스캘프 스파, 또 앰플 흡수 케어, 두피팩, 인프라 테라피와 같은 다양한 두피 개선 프로그램으로 두피에 영양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모발에 영양을 흡수함으로써 열과 자외선, 화학시술, 다양한 화학적인 시술, 미용 시술로 잃어버린 영양을 공급하고요. 또 두피에 영양 전달하는 것은 피지와 각질이 막기 쉬운, 쌓이기 쉬운 두꺼운 두피에도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테라피를 말하는데요. 이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는 바로 이처럼 모발의 영양 흡수를 확실히 시켜주고 두피의 영양을 깊숙이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찌고 갈라지는 모발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흡수 3단계 시스템이 바로 새롭게 구축이 되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이 시스템의 테크놀로지인데 첫 번째는 피노와 프로틴을 채워 피노와 프로틴 단백질을 채우고요. 네, 크레아틴 성분이 의 정기적 강화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결합을 시켜주는 세라마이드 해서 모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모발을 강화하고 발라짐을 54% 개선하게 됩니다. 자, 파이토 리포좀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끊겼군요. 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 때 잘 안 들리셨죠? 영상 지금 다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했다가 제가 다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할 때 목소리가 잠깐 묻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잘 들리실 것 같은데요. 네,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 3단계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퀴노아 프로틴. 퀴노아에서 추출한 프로틴, 단백질 성분을 채워줍니다. 모발의 손상 부위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성분이 작용을 하면서 아미노산, 단백질의 정기적 결합을 견고하게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 세라마이드 코팅으로 보호하는, 채워주고 결합해주고 보호해주는 이 3단계 시스템으로 모발이 2배 강화되고 모발 끝에 갈라짐이 54%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토 리포좀인데요. 리포좀은 어떤 테크놀로지죠? 리포좀은 이 리포좀이라는 것은 이 화면에서 보는 이 동그란 어떤 구형의 어떤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이크로 캡슐의 겉에 표면은 이중 인지질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지질막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좀 안에 이 성분을 넣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 흡수되었을 때 우리 피부의 일부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저항 없이 깊숙이 투과가 된 깊숙이 안쪽까지 막히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리포좀 테크놀로지죠. 영양을 리포좀에 담아서
두피가 두껍다고 했죠. 두꺼운 두피 깊숙이 전달할 수 있는 파이토 리포솜 테크놀로지인데요. 두피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 장벽이죠. 피부 장벽에 이 벽돌과 또 이 시멘트라고 했을 때 이 시멘트에 해당하는 세포간 지질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라마이드, 아토피 피부에서는 세라마이드가 40% 이하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세라마이드는 피부 건강에 보습에 굉장히 중요한, 피부 장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피의 장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두피를 진정, 재생, 회복시킬 수 있는 시토스테롤 성분. 시토스테롤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도망을 갈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강력한 재생, 치유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토스테롤이죠. 시토스테롤 성분은 일반적으로는 화상 치료에 쓰이는 그런 약용, 연고에 포함되는 성분인데요. 이 시토스테롤 성분이 세티니크의 파이토리포솜 안에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를 진정시킬 뿐 아니라 두피를 회복시키고 재생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모발의 순하게 자연에서 찾은 영양을 담아서 생분해 테스트를 완료한 비건 포뮬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물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에 깊은 영양을 전달하게 되죠. 다양한 두피 모발,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를 집에서도 홈케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체 적용 시험 수치로 증명하는 프로틴과 리포솜의 확실한 효과, 라인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두피 극손상 모발을 위해서는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에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모발 강도가 2배가 강화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건성 두피, 부스스한 건조한 모발,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 모발의 부드러움이 무려 13배나 증가되었다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탈모 문제가 있을 때, 탈모 두피, 약하게 처지는 모발, 스캘프 누트리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사용했을 때 모발 볼륨 1.99배, 약 2배가 증가되는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성 두피, 떡진 두피에는 퓨리파잉 라인을 권해드립니다. 두피 피지가 28% 확실하게 감소가 되고요. 또 비듬 두피 또 고민이 되죠. 비듬 두피 안티 댄드러프 라인 사용했을 때 2주 만에 비듬이 말끔히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스무드 모이스처라이저 영양 가득 아몬드 오일로 한 번만 써도 차이가 느껴지죠. 모발이 13배 부드러워지는 스무드 모이스처라인. 모발의 필수적인 미네랄과 셀레늄 그리고 아몬드 오일과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를 담은 수분 가득 영양 포뮬러가 마치 무코타 클리닉을 한 듯, 신데렐라 클리닉을 한 듯 13배 부드러운 매끄러운 모발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 아몬드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하죠. 모발 끝까지 강력한 보습을 유지해서 부스스하게 들뜨는 모발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또 히알루론산과 항산화 비타민 E를 담은 해바라기 선플라워 시드 컴플렉스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바짝 마른 두피를 촉촉하게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무드 모이스처 라인은 시트러스와 앰버 머스크의 풍부한 아로마와 수분이 가득한 촉촉한 텍스처가 특징이고요. 자연에서 찾은 영양, 그리고 생분해 테스트 완료한 포뮬러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요. 비건 인증,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포뮬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입니다. 다양한 시술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염색, 펌, 스타일링으로 민감해진 두피와 극손상된 모발의 프로틴 집중 케어로 모발을 2배 튼튼하게 강화해서 모발 끝까지 매끈하게.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머리카락 상했다고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손상 모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빗질도 불가할 정도로 빗질을 해서 끝까지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손상된 모발에 프로틴 집중 케어를 해서 프로틴을 채워주고 단백질 채워주고 결합해주고 또 보호까지 해주는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를 담아서 손상모를 계산하고 또 다가올 미래의 손상으로부터도 보호해서 약해진 모발을 2배 강화하고 모발 끝에 갈라짐을 54%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상 모발의 특징은 거칠게 큐티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큐티클을 싹 가라앉혀서 부드럽게 바꿔주고요. 손상된 부분에 특화돼서 개선해주는 석류 추출물, 항산화 성분이죠. 그래서 실크처럼 부드럽고 매끈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자극받은 두피 역시 보습 진정시켜주는 두피 케어 포뮬러로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E를 담은 선플라워 시드, 해바라기 C 컴플렉스가 자극받은 두피를 진정, 보습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비포 애프터 보면 확실하죠? 이 600배 확대해 봤을 때 이렇게 막 들뜨고 일어났던 거칠었던 모발이 매끈하게 실크처럼 매끄럽고 탄탄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치, 복숭아죠. 복숭아 자스민의 부드럽고 달콤한 아로마와 영양 가득 리치한 쫀쫀한 텍스처가 특징입니다. 또 헤어 마스크, 손상 모발에는 헤어 마스크가 필수죠. 끊어진다고, 손상됐다고 자르기 전에 극손상 전용 모발 마스크를 권해드립니다. 극손상 모발의 원인은, 모발이 손상되는 원인은 단백질 결합이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시어버터와 마카다미아 오일, 또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를 담은 포뮬라가 모발 안쪽, 모수질, 모발 코어의 결합부터 탄탄하게 잡아서 클리닉을 받은 듯 모발을 무려 3.4배 강화해주는 워시오프 씻어내는 헤어 마스크고요. 모발 안쪽의 내부의 단백질 결합 강화로 손상된 모발을 속에서부터 개선해서 모발 결합을 26% 개선시켜줍니다. 모발의 손상된 부분을 개선하고 손상으로 거칠게 들뜬 큐티클을 가라앉히는 섬유 추출물로 모발이 부드럽고 매끄럽고 윤기 있고 강해진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데일리로 발라줄 수 있는 씻어내지 않는 헤어 로션도 있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고 외부의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올인원 데이 트리트먼트, 낮에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헤어 로션이죠. 다양한 자극들, 자외선부터 미세먼지까지 열기구 사용까지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모발에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시어버터와 프로틴 플러스 콤플렉스를 담은 포뮬러로 이 거칠게 들뜬 큐티클을 매끈하게 가라앉혀주고 모발 끝에 갈라짐을 개선해서 모발을 튼튼하고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꿔줌으로써 모발 끝에 갈라짐이 무려 74% 개선되고요. 모발의 강도도 거의 3배, 2.9배가 강화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더 빛나는 스타일링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롱이나 열 드라이나 또 이 고데기, 열 고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헤어 오일 세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열 손상에 특화된 제품으로서 열 손상된 모발을 3배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스타일링 시간이 더 이상 손상이 아닌 케어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손상된 모발의 특징은 젖으면 이 큐티클 사이사이가 비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아져요. 손상된 모발은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면서 사이사이가 다 비죠. 물기를 먹으면서 정말 안 말라요. 제가 탈색을 4번 탈색을 해봤어요. 백금발을 해보고 싶어서 한 번에 4번 탈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발이 정말 이 색상이 다 빠져나가면서 피그먼트가 다 빠져나가면서 백금발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손상된 극손상 모발이 되면서 안 말라요. 드라이를 아무리 해도 안 말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손상 모발은 이 안쪽이 다 비게 되면서 거의 거기에 물이 다 차는 거예요. 물기를 머금기 때문에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0분 드라이하면 마르는 머리가 1시간을 드라이해도 마르지 않는 게 손상 모발이죠. 여러분들은 굳이 해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해본 거에 만족은 하지만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손상 모발은 큐티클 사이사이가 비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어서 안 마릅니다. 들뜬 모발, 들뜬 큐티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열 스타일링 기기 사용으로 들뜨니까 이렇게 푸실푸실 일어나게 되니까 또 더 열기구를 사용해서 매끈하게 다리고 싶죠. 그러면 모발이 더 손상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텐시브 헤어 오일 세럼은 열기구로 인한 추가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열 손상 모발을 튼튼하게 강화하고요. 열로부터 보호해서 열에 노출된 모발의 강도를 3배 강화해주는 역할. 일상 속의 다양한 자극으로 쉽게 손상되는 모발에 이 모발 손상 신경 쓰지 않도록 열뿐만 아니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9%더 윤기 나게 빛나는 모발로 가꿔주고요. 이 자연에서 찾은 식물성 6가지 오일과 콩에서 추출한 소이 뉴트리언트 포뮬러로 매끄럽게 빛나는 윤기 있는 모발 끝까지 매끄럽고 윤기 있는 모발로 가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극손상 모발인 경우에는 3스텝 360 프로틴 케어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 모발 안쪽까지 강화해서 끊김을 개선해주는 이 워시오프 타입의 헤어 마스크. 자, 왼쪽 이미지에 보듯이 모피질을 강화해줍니다. 두 번째는 헤어 로션이죠. 모수질을 강화해주는 모발 내 안쪽의 결합을 강화해서 갈라짐을 개선하고 이 모발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죠. 이 헤어 마스크가 샴푸의 워시오프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사용하시고 헤어 로션은
샴푸하신 다음에 타월로 물기만 가볍게 제거하신 다음에 젖은 머리 상태에서 발라주시고요. 자, 헤어 오일은 모발의 윤기와 열, 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열을 가하는 스타일링 전에 사용을 해주시면 표피까지 보호를 해주실 수 있는 완벽한 360 프로틴 케어로 극손상모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딥클렌징, 지루성 두피, 지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이 항산화 영향을 주면서 피지 각질 미세먼지를 깔끔하게 딥클렌징 해주는 퓨리파잉 라인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두피의 과도한 피지가 28% 감소하는 강력한 딥클렌징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모공 사이사이, 모발 사이사이에 쌓인 과다 각질과 피지, 미세먼지, 미세 오염까지 확실하게 세정해서 상쾌하고 깔끔하게 두피를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과도한 세정이 되지 않도록 항산화 영양이 풍부한 로즈마리아 파이토 리포솜으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까지 챙겨서 이 약산성 포뮬러이기 때문에 순하면서도 확실하고 말끔한 상쾌한 딥클렌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떡지고 기름진 모발에 두피에 붙어있던 모발도 보송보송하게 살아나는 상쾌함으로 이 퓨리파잉 샴푸와 트리트먼트 사용 후에 모발이 깨끗하고 상쾌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몬과 그린티의 상쾌한 아로마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라이트한 산뜻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듬 고민이신 분들 몰래 털어냈던 불편함, 검은 옷은 피했던, 블랙 컬러의 옷은 피해야만 했던 불편함에서 해방되는 거죠. 답답하게 쌓인 비듬과 묵은 각질을 세정하는 강력한 솔루션으로 사용 후 2주 만에 비듬이 세정되고 두피 과도 각질이 제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함 없이 각질을 제거하면서 건조하면 안 되겠죠? 건조함 없이 각질 제거와 두피를 촉촉하게 보습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피 보습도 증가하고 각질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회복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비듬과 각질을 세정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서 비듬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죠. 비듬 샴푸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가못과 프리지아의 고급스러운 아로마와 상쾌한 텍스처가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제품이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와 트리트먼트, 바로 스캘프 뉴트리션 라인입니다. 한 올 한 올 소중한 것이 바로 모발이죠. 시베리안 진생, 뉴트리라이트의 인증을 받은 인삼 성분을 담아서 두피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하고 영양을 가득 채우는 포뮬러로 탈모의 원인, 탈모의 증상을 집중 케어해서 모발 탈락을 58% 감소시키고요. 영양을 탄탄하게 뿌리부터 끝까지 채워서 풍성하고 밀도 높은 헤어 볼륨 1.99배 증가, 8시간 후에도 1.8배까지 유지되는 풍성한 모발 볼륨을 선사하게 됩니다. 해바라기 씨 콤플렉스와 파이토 리포존 콤플렉스가 두피의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두피를 근본적으로 촉촉하고 건강하고 탄력 있게 개선하게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해서 두피의 밸런스를 건강하게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시트러스, 앰버, 머스크의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아로마와 수분 가득한 텍스처가 특징입니다. 또 탈모 증상 케어 세럼도 함께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토닉 에센스죠.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채우는 탄탄한 영양이 특징입니다. 탈모 라인의 샴푸 트리트먼트와 마찬가지로 시베리안 진생, 인삼 성분을 담은 활력의 성분으로 두피의 컨디션을 개선하고 모발을 2.68배 강화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히알루론산과 선플라워 시드 컴플렉스가 두피의 촉촉한 보습을 채워주는 역할, 두피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상쾌한 쿨링감이 특징인데요. 열감을 낮춰주고 또 두피가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제품 사진에서 보시듯이 마사지 팁, 돌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모발 사이사이 마사지 하시면서 도포가 가능하고요. 이 토닉 에센스를 마사지하면서 흡수시켰을 때 혈액순환까지 개선이 되면서 두피의 컨디션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프리미엄 연모제, 세티니크 연모제 역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클래식 블랙과 이 블랙 라인이 다시 런칭이 되는 거죠.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와인 브라운 4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강력한 발색력과 지속력이 특징입니다. 세티니크만의 컬러 브릴리언스 시스템, 큐티클 안쪽까지 연모 성분의 침투를 도와주어서 이 아미노산 성분으로 밀착 효과가 있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는 쫀쫀한 크림 타입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면 얼룩이 집니다. 전체적으로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셀프 염색을 하더라도 균일하게 얼룩지지 않게 커버가 되고요. 또 컬러 프로텍트 컴플렉스로 컬러의 선명함이 오래 지속되어서 컬러가 변색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모제에도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 후에도 모발을 보호해주고 강화해 주어서 머릿결을 탄탄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식물의 은은한 향, 보테니컬 아로마를 담아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쾌적한 염색이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준비해 봤습니다. 클래식 블랙은 이와 같은 느낌을 내게 되고요. 약간 더 브라운의 느낌이 나죠. 다크 브라운. 그리고 좀 더 라이트한 자연스러운 라이트 내추럴 브라운이 있고요. 또 와인 브라운, 이전에 레드 브라운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 브라운에 좀 은은한 레드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까지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화요일에 출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출시와 함께 세티니크 리스테이지 신제품 세티니크 출시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구매하시거나 또는 인텐시브 리페어 샴푸와 헤어 마스크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스무드 모이스처 세트, 인텐시브 리페어 미니 세트, 스케프 뉴트리션 미니 세트, 미니 3종 총 6가지 제품 15,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추가 증정품 혜택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번 기회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엘리사벳 궁극적인 두피와 모발 안티에이징 효과의 디바이스죠. 엘리사벳 구매하시게 되면 아메이 바우처 20만 원 상당의 아메이 바우처 양도양수 가능하시고요. SOP와 프로모션 보조 제품을 제외한 아메이 전 제품에 사용 가능한 아메이 바우처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10만 원권 2장을 지급해 드리면서 인텐시브 리베어 미니 세트와 스케이프 뉴트리션 미니 세트 총 4가지 제품 11,000원 상당의 증정품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세티니크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프로페셔널 퍼포먼스, 두피에 영양을 깊숙이 공급하고 모발에 단백질 영양을 채워주는 이 홈케어 라인, 세티니크 매일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부터 마스크와 토닉까지 또 연모제까지 다양한 제품, 우리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모발, 두피 케어하는 제품들이죠. 세티니크의 업그레이드된 신제품과 함께 더욱더 건강한 두피, 또 풍성한 모발로 가꿔 가시면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빛나는 사업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2월 달뿐만이 아니라